자, 오늘은 제곱근과 실수 그 두 번째, 제곱근의 성질입니다. 이 중요한 게 좀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에서. a가 양수일 때 a의 제곱근을 제곱하면 a가 된다. a의 제곱근이라는 거는 양의 제곱근인 루트 a와 음의 제곱근인 마이너스 루트 a가 있죠. 얘네들은 제곱하면 a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건 당연한 것이 원래부터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루트 a라고 정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곱하면 당연히 a가 돼야지. 그죠? 자, 루트 3의 제곱 3이고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도 3이고 이거 뭐 다 아는 내용이죠? 예. 자, 두 번째, 근호 안의 수가 어떤 수의 제곱이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날 수 있다. 이것도 앞에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루트 속에 a 제곱이 들어있으면 그건 그냥 a와 같고 마이너스 a 제곱이 있어도 역시 a가 된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마이너스 a의 제곱은 그냥 a 제곱과 같잖아요. 그래서 결국 얘입니다. 얘. 둘 다. 근데 제곱해서 a 제곱이 되는 수는 우리가 a와 마이너스 a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양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주의하세요. 얘도 양수를 얘기합니다. 안에 마이너스가 있긴 하지만 이 마이너스는 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둘 다 양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제곱에 양의 제곱근을 얘기하니까 둘 다 a를 뜻하는 말이 됩니다. 자, 밑에 보기 보시고요. 그다음 옆에 참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얘하고 얘가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다 라는 거 요거를 좀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일단 확인 문제 하나 해보죠. 확인 1번. 다음을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어라 그랬습니다. 루트 6의 제곱. 이건 뭐야? 제곱해서 6이 되는 수를 제곱을 해라 그랬으니까 이건 그냥 6이고 얘는 뭐가 됩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어지죠? 이거 제곱을 하면. 그래서 루트하고 이 제곱이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2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죠? 얘는 0.7이 되고, 그죠? 얘는 뭐가 돼요? 얘는 이건 마이너스가 있으나 마나죠 여기는. 그래서 얘는 10이 된다. 이거 금방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개념 2번으로 가보죠. 자, 개념 2번은 루트 a의 제곱. 요거의 성질을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모든 수 a에 대해서 루트 a 제곱은 a 제곱의 양의 제곱근이므로 항상 의미 아닌 값을 가진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루트 속에 음수가 들어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라면은 a 자체는 음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죠? 그 음수를 제곱을 하면 양수가 되니까 어쨌든 근호 안에 양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얘하고 얘를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요 안에만 괄호가 있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괄호가 어디 쳐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 의미가 좀 달라요. 왜 다르냐? 그걸 지금부터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자, 내용부터 일단 볼까요? a가 0 이상이면 a제곱의 루트는 그냥 a가 되고 a가 음수이면은 a제곱의 루트는 마이너스 a가 된다. 자, 왜 이런지 한번 봅시다. a가 5일 때 예를 들어서 이거 1번 경우에 해당하겠죠. a가 5일 때는 5의 제곱, 그죠? 5의 제곱의 루트니까 이건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 양수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루트 앞에 부호가 양수니까 플러스니까 생략돼 있죠. 그래서 얘는 그냥 5라는 거예요. 그럼 5는 a가 그대로 온 거죠. 근데 a가 마이너스 5일 때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a가 마이너스 5일 때는 a 제곱의 루트라는 거는 마이너스 5의 제곱의 루트인데 마이너스 5의 제곱은 그냥 뭐야? 5의 제곱하고 같지? 즉 25란 말이에요. 그럼 루트 25는 얼마냐 하면 그냥 5란 말이지. 양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a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a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a가 마이너스 5일 때는 플러스 5는 마이너스 a다라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즉 이게 음수가 아니고 양수라는 거예요. a가 음수일 때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a로 만들어줘야 양수가 되는 거죠. 요건 지금 양수니까. a가 음수라고 해서 얘가 음수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앞에 다 플러스가 있으니까 얘는 양의 제곱근, 즉 양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 안에 들어가는 a 값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양수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 제곱의 루트가 있으면 얘는 우리가 절대값 a로 바꿔서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럼 뭐냐? a가 양수일 때는 그냥 스몰 a라고 하면 되고,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주면 된다. 그게 바로 절대값의 뜻이잖아요. 절대값하고 똑같은 뜻이죠. 절대값의 의미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걸로 바꿔서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a 제곱의 루트가 있으면 이것은 무조건 절대값 기호로 바꾸어서 계산을 합니다. 원칙이에요. 헷갈리지 않도록 절대값으로 이걸 무조건 바꿔. 그래서 계산한다. 어떻게 계산하냐?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식이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절대값 기호를 없앤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학생들이 이제 요거를 명확히 하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자, 좀 전에 얘기한 거 이제 정리해 봅시다. 얘는 얘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얘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말하는데 그거를 실제로 제곱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그냥 a예요. a가 양수든지 음수든지 무조건 이건 a입니다. 하지만 얘는 뭐야? a 제곱. 제곱해서 a 제곱이 되는 수 중에 양의 제곱끝만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a가 양수면 그냥 a라고 말하면 되지만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라고 말했나. 두 가지로 나눠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a가 0 이상일 때와 a가 음수일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랑 차이가 좀 있는데, 자, 사실은 이 경우에는 a가 음수면 사실 안 됩니다. 그죠? 음수면 어떻게 돼요? 루트 속에 음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일단 밖에 뭐 제곱을 하든 말든 건 나중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중3 때는 다루질 않습니다. 고1 과정 가면 이 안에 마이너스가 루트 속에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도 다루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되지만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는 사실 a가 음수인 경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잘 나온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a가 음수가 돼도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괄호는 별 의미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구분하기 위해서 괄호를 쳐줬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얘하고 얘는 의미가 좀 다르다. 그러나 a가 양수일 때는 둘 다 똑같이 a가 되니까 의미가 같다고 할 수도 있다. 이해되십니까? 조금 헷갈리죠? 좀 명확히 따져보기 바랍니다. 자, 확인 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a가 양수일 때 이거는 뭐라 그랬죠? 여기서 무조건 제곱하고 얘가 이렇게 안에 있으면, 제곱이 안에 있으면 얘는 절대값 2a로 바꿔라. 그럼 절대값 2a는 양수기 때문에 그냥 2a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음수일 때 어떻게 하죠? 이것도 절대값 3a인데 이때 3a는 음수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 3a라고 해줘야 됩니다. 항상 이걸 절대값으로 바꾸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3번처럼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있긴 한데 이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을 때는, 의미가 없죠. 이건 제곱하면 어차피 뭐 플러스 4x 제곱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4x의 제곱 이걸로 이 문제를 바꿔서 생각해도 되고, 그러면 얘는 뭐야? 절대값 4x죠. 근데 x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4x입니다. 물론 이걸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요거 그대로 마이너스 그대로 가져가요. 4x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x가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4x는 음수입니다.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절대값 기호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에 있는 마이너스 4x에다가 마이너스 한 번 더 붙여서 양수를 만들어주면 4x가 됩니다. 어차피 결과 똑같잖아요. 근데 괜히 이게 더 복잡하죠? 마이너스 여러 번 쓰고 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있으나 마나한 마이너스는 그냥 없애고 우리가 푸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되시죠? 자, 4번. x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건 3번하고 마찬가지죠. 일단 절대값 마이너스 5x 혹은 그냥 5x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이 절대값이 있을 때는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 안에가 양수냐 음수냐를 따져야 되는데 얘가 음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절대값 기호를 없애줘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5번. 이 같은 경우도 일단 이렇게 바꾸고 x가 2보다 크니까 얘는 뭐야? 양수죠? 양수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거 주의하세요. 6번 같은 경우에 얘도 일단 절대값으로 바꿔요. 근데 x가 3보다 작기 때문에 이거 음수죠? 음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얘를 절대값 기호를 없앱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된다는 얘기예요. 되시죠? 요거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인 2번. 요거 연습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실수를 앞으로 이런 걸로 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좀 단단히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개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개념 3번은 제곱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죠. 제곱수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를 제곱해서 나오는 수입니다. 우리가 구구단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1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건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같이 자연수의 제곱인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곱수는 몇 가지 좀 외워둬야 돼요. 그래서, 구구단에서 구구 80일까지는 있죠.
그 이후에 11부터 뭐 예를 들어서 한 20까지 그리고 잘 나오는 뭐 25 같은 거는 제곱수를 좀 외워둬야 된다. 여기 지금 보면 이제 11의 제곱, 12의 제곱 144, 13의 제곱 169, 14의 제곱 196, 15의 제곱 225, 16의 제곱 256 있죠? 하려면 다 쓰지. 뭘 또 하다 마나. 17의 제곱은 189입니다. 18의 제곱은 얼마죠? 18의 제곱은 340 340이 아니고 324가 네요. 나도 헷갈리네. 자, 324. 19의 제곱은 361입니다. 자, 20의 제곱은 당연히 얼마겠습니까? 400이죠. 이건 뭐 안 해도 되고. 근데 뭐 여기까지만 외우고요. 그 다음에 25 같은 것도 이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625 이 정도는 좀 외워두시고 나머지는 그냥 직접 곱해서 구하면 돼요. 자, 한 20까지는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근호 안의 수가 제곱수이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다. 앞에서 이미 해본 거죠. 제곱수가 있다는 말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라는 뜻이고, 그럼 뭐야? 루트하고 제곱하고 있으니까 절대값으로 바뀔 텐데, 자연수 어차피 절대값 씌워봤자 양수니까 이게 자연수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건 이미 앞에서 다 해본 겁니다. 그죠? 자, 모든 자연수는 근호를 사용한 제곱수로 고쳐 나타낼 수 있다. 이건 뭐야? 자연수 1을 1의 제곱으로, 그 다음에 2는 루트 4로, 3은 뭐 루트 9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4는 루트 16. 그러니까 얘가 루트 속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제곱수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좀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4번 제곱수의 성질. 소인수 분해하면 소인수의 지수가 모두 짝수다. 이거는 중2 때 이미 했습니다. 그죠? 어떤 수의 제곱이 되려면 지수가 다 짝수여야 된다. 중학교 2학년 1학기 첫 단원에 이게 나와요. 뭐 필요하면 다시 좀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수 법칙 나오면서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래서 어떤 수가 뭔가의 제곱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지수가 모두 짝수가 되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자, 이건 다 아실 겁니다. 문제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 3번. 다음은 루트 18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라. 자, 이 문제 이해 잘 하세요. 18x에서 이 18을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9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 그리고 옆에 있는 x까지 이렇게 소인수 분해할 수 있죠. 따라서 소인수의 지수가 모두 짝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는 뭐가 되겠습니까? 2가 하나만 더 있으면 돼요. 그죠? 근데 딱 2만 되냐면 2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수 형태가 되면 상관없습니다. 얘 안에 또 제곱수가 들어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x가 2 곱하기 자연수 제곱 형태다. 따라서 구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 값은 뭐냐? 자연수 제곱 중에서 제일 작은 거 1이죠. 1. 그래서 x가 딱 2만 됐을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28x가 2 곱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3의 제곱 돼서 뭐예요? 6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루트 속에 지금 6의 제곱이 있는 상황이 되니까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연수가 될 때 가장 작은 자연수는 6으로 될 수 있다. 6보다 더 작은 자연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얘가.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x가 2가 되면은 36이 돼서 6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씌우면 6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죠. 물론 x가 딱 2만 가능한 건 아니고 뭐 2 곱하기 뭐 다시 2의 제곱 이런 게 와도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2가 다시 곱해서 여기 뭐야 6 곱하기 2 뭐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12가 되겠죠. 그때는 여기서는 이제 6이고. 자, 요거 이제 뒤에 문제에서 좀 더 많이 연습을 해 볼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어쨌든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개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제곱근의 대소관계인데요.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B가 A보다 크면 루트를 씌운 것도 B가 A보다 크다. 루트 B가 루트 A보다 크다 이겁니다. 당연하죠. 원래 큰 수가 루트 씌워도 크겠죠. 그죠? 원래 큰 수가 제곱해도 크지 않습니까? 그건 마찬가지겠죠. 자, 2번은 반대로 루트 B가 루트 A보다 크면 B도 A보다 크다. 이건 양변을 제곱을 해보는 겁니다. 큰 수의 제곱이 원래 거보다 클 것이다. 이런 거죠. 이건 A, B가 양수이기만 하면 다 성립합니다. 뭐 1보다 작든 크든 무조건 다 성립하는 성질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루트 B가 루트 A보다 크면 마이너스 루트 A는 마이너스 루트 B보다 크다. 이건 당연하죠.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부등식의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자, 밑에 이해 한번 보시고요.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서 지금 한번 살펴본 거죠. 자, 그래서 a와 루트 b의 대소 비교를 할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루트 b에서 이 루트를 없앨 수 있으면, 맞아, 뭐 b가 제곱수거나 그러면 비교가 쉬울 텐데,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루트 b는 냅두고 a를 루트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돼요. 그죠? 아니면은 아예 루트를 무시하고 안에 것끼리만 비교해도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걸 각각을 제곱해서 비교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합니다. 자, 이 원리를 지금 정사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자, 넓이가 a고 넓이가 b인 두 개의 정사각형이 있다 이거. 그러면 b의 넓이가 a의 넓이보다 좀 크잖아요. 그럼 한 변의 길이도 당연히 길겠죠. 그래서 루트 b가 루트 a보다 큰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반대로 또 루트 b가 루트 a보다 길면 당연히 이걸 제곱한 것도 당연히 클 테니까 넓이가 한 변의 길이가 길은데 당연히 그 넓이도 커지겠지. 그래서 b가 a보다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이거는 뭐 특이한 게 아니죠. 우리가 원리상 당연한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확인 문제 볼까요? 자, 확인 4번.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넣어라. 대소 비교를 하라는 거죠. 딱 보니까 둘 다 루트가 있고 안에 게 더 크니까 이건 이게 더 클 거고, 얘는 어떻습니까? 2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루트 속에 집어넣어서 비교를 해봅니다. 그러면 4가 3보다 크니까 이쪽이 크죠. 아니면 그냥 양변을 뭐 각각 제곱한 거를 비교해야 됩니다. 얘는 4, 얘는 3이니까 이쪽이 왼쪽이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루트 2분의 1과 2분의 1, 2분의 1을 루트 속에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루트 4분의 1입니다. 이거 그죠? 그러면 누가 더 큽니까? 이쪽이 더 큰 거예요. 자, 언뜻 생각하면 루트 씌우면 작아질 것 같지만 이 경우에는 루트 씌운 게 더 이제 큰 거죠. 그렇죠? 이것도 역시 제곱을 한 걸로 비교를 해봐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루트 7 비교해봐라. 이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비교를 해도 되는데, 그러면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빼고 3만 루트 속에 집어넣어 봅니다. 그러면 9가 7보다 크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이쪽이 더 큰 거죠. 마이너스 붙어 있을 때는 절대값 작은 쪽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주의하시고요. 요까지 해서 내용이 끝났는데, 요 단어는 핵심 유형 문제가 좀 많습니다. 다른 단원보다 한 2배 정도 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요 제곱근의 성질이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또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요거를 한 문제씩 자세히 해볼 테니까 뒤에 넘어가서 이거를 괜히 또 틀려서 고생하지 말고 요 단원에서 이걸 할 때 제대로 하세요. 한 번에 할 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 번 할 생각하지 말고 한 번에 할 때 제대로 해서 끝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